요 며칠 눈이 되게 많이 왔다고 그 경주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엄청 춥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겁을 많이 먹고 잔뜩 이렇게 싸고 왔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그렇게 춥지는 않네요. 이제 겁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네. 그래서 잘 올라왔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엄청 더웠죠. 더웠는데 벌써 이렇게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끝까지 이렇게 자리해 주셔가지고 제 부족한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이 14주를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하나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정말 제가 기차 안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막 그러면서 어쨌든 한 학기를 그래도 무사히 마친 것 같아서 저 자신에게도 이렇게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뭐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 선생님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한 학기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제가 짧게 한 30분 정도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좀 되새겨보고 그리고 이런 동학사상이 오늘 이제 어떤 그동안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한계가 또 있을 수 지금 현재 있는지 그런 의의와 한계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과제 이 동학으로 앞으로 좀 우리 사회에서 꼭 해야 될 과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오늘은 뭐 다 이렇게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그동안 13주 동안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동안 했던 내용을 다시 또 압축을 제가 한 거니까 아마 지난 그런 강의가 잘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고요. 맨 마지막 부분만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14쪽에 의의와 한계 그리고 과제 이 부분만 제가 읽으면서 또 필요하면 약간 설명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제가 수은 선생님 탄신 200주년 음력 생일이었어요. 어제가 음력 10월 28일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환산을 하니까 11월 28일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지금 천도교에서는 그냥 10월 28일로 합니다. 그 행사를. 저는 늘 그게 좀 불만이었어요. 그냥 그 날짜만 이건 이제 기념하는 거지. 그때가 10월 28일이면은 음력으로 환산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그때 음력 10월 18일이 1824년이니까 1824년 음력 10월 28일이 양력으로 환산을 하니까 12월 18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10월 28일 하면은 가을이잖아요. 가을 한참 이제 막 단풍. 근데 실제로는 12월 18일이니까 완전히 한겨울로 접어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셈은 그런 겨울에 태어나신 건데 그냥 10월 28일만 기념하면 막 단풍 좋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12월 18일 양력으로 굳이 하자면은 12월 18일 날 해야 되고 음력으로 하자면은 이제 매년 바뀌지만 어쨌든 또 음력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환산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혼자라도 음력 그 생신을 제가 축하를 마음으로 이제 하면서 아무튼 뜻을 잘 받들겠다고 그렇게 나름의
그런 이제 다짐을 했는데요.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렇게 동학의 그런 창도의 의미, 수은 선생님의 이 동학, 그 수은 선생님의 그 심정,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고요. 그 지난 월요일 날은 이제 법륜 스님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 6대 종단의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또 이제 각 종단의 이제 중진급 그런 이제 분들이 한 30분여 분 용담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수은 선생님은 이 동학 천도교만의 스승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스승이다.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각 종단의 최고 지도자들 분들이 이렇게 같이 참배도 하고 그러면서 수은 선생님의 이 득도의 의미와 동학 창도의 의미가 뭔지 또 그 깨달음의 내용이 이제 이웃 종교에게 또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또 앞으로 어떤 좀 더 그런 기대가 되는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고요. 제가 거기서 이제 마중물 강의를 했어요. 법륜 스님 앞에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긴장하고 떨어가지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한 절반도 못하고, 굉장히 스스로 굉장히 아쉬운 강의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또 귀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여튼 올해가 수은 선생님 200주년 탄신이라는 그런 해기 때문에 아마 이 강의도 개설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체제후의 동학은 19세기 조선의 아노미적 상황 속에서 각자 위심으로 삶의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등불이 되어준 사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동아시아 성인들이 추구했던 경천명 순천리의 삶의 회복임과 동시에 천명을 공경하고 천리를 따른다 이런 뜻이죠. 그런 경천순천의 삶의 회복임과 동시에 내가 주체가 되어 하늘의 힘과 지혜를 활용하는 창조적 주체로서의 삶을 천명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수은이 깨달은 시천주는 하늘님을 내 몸 안팎에서 실제하는 우주적 영기로 체험하라는 것이었으며 수심정리는 그 하늘님의 영기와 연결하는 방법을 제시한 동학의 신법이었습니다. 수은 선생이 불행기연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남기고자 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고 있는 그 하늘님이 실제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학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하늘님이 하늘나라에 초월적으로 계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늘님이 우리에게 상벌을 내리는 그런 선악의 심판관이 아님을 일깨워 주고자 했습니다. 모든 선악과 화복을 포함한 삶의 권능은 전적으로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그래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나의 존재 상태의 변화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늘님은 나의 선택에 따라 그것을 현실화시켜주는 창조의 힘이며 우주적 연기로서 실제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자 했습니다. 수은을 이어서 해월 최시영은 스승의 가르침을 계승하면서도 시천주의 체험이라는 종교적 성격을 약화시키는 대신 마음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모든 만물을 공경하는 실천, 이게 이제 삼경이죠. 삼경을 보다 강조했습니다. 하늘님은 우주적 영기로서 지금 우리에게 작용하는 힘과 지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이 곧 하늘님이며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하늘님이고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도 하늘님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천지 자체가 살아있는 거룩한 하늘님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수은 선생님은 주로 이제 하늘님이라는 개념이 내유신령 외유기화, 그래서 그런 어떤 우주적 영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님의 이런
지극한 기운 속에 살고 있고 또 내 안에는 하느님의 영이 또 모셔져 있고 이게 이제 선생님이 가장 강조한 거라면 해월 선생님은 그 하느님이 모든 만물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만물이 하느님이다. 하느님의 개념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물무천 사사천이라고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달라지면서 이제 확장된 거죠. 시천주의 개념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삼경사상도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주적 영기로서의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 힘과 지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삶의 창조적 주체가 되길 바랐던 수은 선생과는 약간 결이 다르게 모든 존재를 공경하는 삶을 더 강조함으로써 동학의 심학적 요소를 더 강화하는 한편 동학을 생명사상으로 또 진정한 민중사상, 평민철학으로 이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암 손병희 선생은 하느님을 존재의 본질이자 우주의 근원적 영, 이때 이제 성령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십니다. 이때 성은 거룩할 성이 아니고 성품성이라는 점을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우주의 근원적 영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은 우주적 영이 세상에 표현된 것, 이걸 이제 성령 출세라고 한다고 했죠. 성령 출세임을 천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무형한 하늘의 영이 유형한, 형상 있는 하느님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람의 본질이 곧 하늘이며 나의 존재의 중심이 하늘의 성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천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수은의 시천주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존재의 중심이 하늘의 성령임을 잃지 말고 그 본래의 나의 그 자리, 성품의 본래 자리에서 나의 삶, 나의 몸과 마음을 운용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거칠긴 하지만 이 성령 출세와 인내천의 자각을 통해서 하늘의 영을 논하는 그리스도교와 존재의 중심으로서 인간의 성품을 논하는 불교, 특히 이제 선종에서 견성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어떤 불교의 가교를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손병희의 천도교는 우주와 인간 존재의 본질을 종합적으로 밝힌 통합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이란 말 자체가 이 성은 불교적인 그 성품할 때 견성할 때 그 성이고 영은 이제 기독교의 그 하나님의 영 또는 이제 기독교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그 영이라고 본다면은 결국은 기독교의 그 어떤 궁극적 실제와 불교가 추구했던 어떤 이 인간의 존재의 본질로서의 어떤 그게 하나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와 기독교가 만나질 수 있다는 그게 다른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한 손병희의 성신쌍전은 진리 공부와 함께 종교의 사회적 실천을 강조한 그런 용어였죠. 이로써 천도교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운동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도나에 와서 동학천도교 사상은 서양 철학을 이제 적극 수용하면서 인내천주의, 수은주의 진화론, 또 인간학적 신학으로 재해석됩니다. 이로써 동학의 직위 개념이나 신 개념을 보다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의에 대한 지나친 경도와 신관에 대한 인본주의적 해석이 강화되면서 우주적 영기로서의 실제하는 신의 인격성이 약화되고 내적 자기 완성을 진화론적 필연으로 해석함으로써 지금 여기에 근본적 경험, 시천주 체험에 바탕한 무곡대도의 내재적 현존 경험의 약화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방공간에서 청우당이 제안한 조선식 신민주주의는 비록 소락하긴 하지만 자본주의도 넘어서고 사회주의도 넘어선 새로운 정치, 경제 체제로서의 그런 통일국가를 만들자라고 했던 그 이상과 비전은 오늘날에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천도교의 이런 이제 개벽운동 이후에 한동안 동학사상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묻히고 단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주장한 민족사상 정도로만 이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일순 선생이 와서 다시 동학은 모심과 살림의 영성과 실천을 겸비한 한국적 생명사상으로 그리고 한살림을 중심으로 한 생명운동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김지하 선생은 장일순 선생을 이어서 동학의 시천주, 지기, 불연기연, 향화설이, 다시개벽 등의 개념을 탁월하게 재해석하면서 동학사상을 동서양을 회통하고 앞으로 새로운 문명의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사상체계로 재해석했습니다. 그는 생명학이라는 새로운 용어로서 동학을 이 시대의 보편적 사상이자 문명 전환의 사유로 정립해내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는 이제 김지하를 의미하죠. 최근에는 기후위기라고 하는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개벽학, 지구학 등의 용어로 다시 이 동학을 재해석하려는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종의 동학 사상사라고 할까요? 그 수은어로부터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그 내용을 이제 다시 좀 요약을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동학 사상이 그러면 오늘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할 점이 있는가, 그걸 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동학의 시천주라고 하는 이 개념, 시천주의 사유는 서구적 신관을 보완하면서 도울 김용호 선생이 이제 동학은 이 서구적 신관 그걸 이제 넘어설 때 새로운 형이상학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했던 그걸 이제 동학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던 이제 그 부분하고도 상통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넘어선다기보다 서구적 신관을 보완하면서 오늘날의 과학적 업적과도 배치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신관, 새로운 우주론, 새로운 형이상학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천주는 인간의 본질이 거룩한 신성이라는 그런 이제 자각을 내포한 새로운 인간관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새로운 인간관은 오늘날 더욱 피폐해지고 있는 정신의 위기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동학의 신관은 일방적으로 신에게 의뢰하는 신앙이 아니라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천인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제가 그때도 비유를 드렸듯이 어린아이 때는 전적으로 부모님에게 의존하고 보호를 받지만 이제 성장해서는 이제 대등하게 서로 또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또 가다가 또 부모님이 너무 이제 연로하시고 늙어서 이렇게 또 거동도 못할 때는 또 오히려 이제 그 부모님을 보호해야 되는, 보호하고 돌봐야 되는 이제 그 관계로 또 바뀌잖아요. 그렇듯이 천인 관계 역시도 고정적인 게 아니고 나의 의식의 성장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례적, 수동적, 그러니까 그렇게 천인 관계가 달라질 수 있듯이 내가 주체가 되어 내 안에 있는 하늘님을 체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제시한 그런 신관으로 이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의례적, 수동적, 타율적 신앙에서 상호적, 자력적, 주체적 신앙의 길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신을 일면적으로 생각하고 여전히 의례적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신을 부정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몰되어 영성에 결핍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신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주체적인 삶의 길이 있음을 이제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수심정기는 하늘님과 연결된 삶, 천도와 합치되어 무의이와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런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수심정기가 되면 이제 무의이와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늘 마음과 합치되고 하늘의 기운과 연결되는 것, 이게 수심정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됨으로써
하늘의 힘과 지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창조적 주체의 삶을 제시한 것이 바로 수신정기 공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노자의 무위자연이나 예수의 하느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한 그 의미, 또 불교의 마음챙김, 일심, 성품자리, 성품자리를 깨침으로써 해탈하는 그 길, 또 중용에서 육아의 그 중용, 사서의 중용에서 표명한 육아의 인격적 이상, 그것은 이제 천지의 화육을 돕고 천지와 더불어 셋이 된다. 인간이 천지와 대등하게 천지인의 그 삼재의 하나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창조적 주체를 육아에서도 이제 가장 이상적인 인격으로 표방했던 거죠. 이런 그 마음의 경지와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존의 그런 이제 제도적 종교가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서 조금 그 의미가 이제 온전히 전달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제 현실에서 인간의 근원적 마음이 우주적 질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밝힘으로써 모든 인간이 나아가야 할 그 새 길을 저는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예전에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오래된 새 길, 계승하면서도 이제 새롭게 밝혔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오래된 새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길을 간이한 주문수련법으로 제시함으로써 또한 몸과 마음 성품, 성심, 신의 3단이라고 이제 그 지난번 그 무채법경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몸과 마음 성품을 이제 같이 닦는 그런 공부법을 제시함으로써 전문 수행자만이 아니라 누구나 그 길을 갈 수 있는 대중적 수행법을 제시했다는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동학의 불연기원은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통합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과학적 인식과 종교적 직관이 하나의 세계에 대한 다른 이해 방식일 수 있다. 다른 접근일 수 있다. 물질과 정신이 둘이 아니라 하나의 실제의 두 양상임을 이해하고 이 둘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때 오히려 그 실제에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죠. 따라서 불연기원은 새로운 학문 방법론으로서 물질과학과 정신과학, 과학과 종교, 신과 우주를 아우르는 통합적 세계관을 정립하는데 저는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 해월의 천지부모, 사인여천, 삼경, 이천식천 등의 사상은 오늘날과 같은 생태적 위기에 생명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주고 있으며 공경과 살림의 원리에 기반해서 사해동포적 동기일체, 한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하늘님으로 공경해야 한다라는 이제 가르침으로 요약되죠. 그리고 해월의 향화설이는 과거와 미래에 결박되어 오늘의 생활, 오늘의 실존적 삶을 황폐하게 해온 전 역사적 문화를 부정하고 지금 여기의 삶,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집중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분들의 감정까지 존중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한 그런 사상입니다. 따라서 해월의 동학은 공경과 살림에 기반해서 감정까지 돌보는 그런 어떤 윤리, 그런 기존의 수직적 윤리가 아닌 수평적 윤리가 새로운 삶의 문명적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 그런 문명 전환의 철학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동학은 단순히 사상에 그치지 않고 동학 농민혁명을 비롯해서 3.1혁명, 또 어린이 운동, 통일운동 등 한국 근현대사에서 끊임없는 개벽적 실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제 기여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동학의 정신을 이 시대에 잘 계승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더 올리고 나아가 바람직한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한계도 많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먼저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가 너무 쇠퇴하여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른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전면적 쇄신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동학을 직접 계승한 유일한 적통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동학을 계승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 역시 아직은 세력이 미미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몇몇 단체들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아직은 동학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이제 현재 실정입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동학 사상에는 많은 그런 가능성과 또 지금 그런 어떤 기여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은 아직 그런 이론들을 정밀하게 정립하고 이 시대의 실천적 담론으로 체계화하는 데는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학의 훌륭한 사상을 어떻게 오늘날의 위기에 대한 대안적 담론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연구 과제가 근대의 산물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서 생명의 원리에 맞는 이 생명의 원리가 이제 동학 용어로 하면 천도인 거죠. 천도에 맞는 새로운 통일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 체제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방 공간에서 청무당이 내놓은 그 통일국가의 비전, 그리고 장일순, 김지하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더 진전됐다고 생각되는 그 생명학, 그 부분을 더 갈고 닦아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경제,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교육의 방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이제 그 청무당 비전을 제가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현재의 통일 논의가 그때 47년도 내놓은 이 비전에 비해서 오히려 못하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이제 더 진전된 논의를 하시는 분도 이제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주로 논의된 통일 논의를 이제 일별한 그 경향에 의하면은 대부분의 지금 통일 논의는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전애들을 그냥 흡수 통일하는 정치적으로는 그걸 국가연합이라고 하든 그 용어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결국 그 밑바닥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그러니까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쟤네들을 이제 흡수하려고 하는.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쟤네들보다 50배 더 잘 살기 때문에 그냥 이 우리의 체제, 이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그냥 적용해서 그 자본주의 중에서도 최근의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잖아요. 이걸 그대로 그냥 이렇게 쟤네들한테 이식해가지고 단지 전애들의 GDP를 지금보다 몇 배 더 올려주는 그런 이제 논의, 그걸 이제 경협이라고, 남북 경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은 평화 통일이라고 하지만은 정치적으로도 흡수 통일이고 경제적으로도 흡수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저쪽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암만 우리보다 이 어떤 경제적으로 낙후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타협을 하고 할 때는 서로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도 좀 양보하고 쟤네들도 양보하고. 그래서 그때 청무당이 내놓은 비전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소련식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도 아닌 그것을 넘어선 어떤 조선식 신민주주의를 표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최근 논의는 제가 볼 때는 좀 아쉽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마치 최고인 것처럼 하는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북유럽이 지금 하고 있는 북유럽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융합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북유럽이 가장 그래도 행복 지수도 높고 여러모로 그래도 사회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그런 이제 미국은 지금 이 경제적 불평등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런 정도의 어떤 절충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의 통일 논의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정치도 이런 자유민주주의냐 이런 걸 넘어서서 저는 더 근본적으로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우리가 논할 때가 됐다. 지금의 이런 대의제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에 의해서 국민의 뜻을 대의한다고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 이 거대 양당들이 서로 그냥 정치적인 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토론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논란만 하고 있고 그래서 진짜 지역이 중심이 되고 지역의 주민이 중심이 된 정치 그걸 이제 뭐 주민자치 뭐 여러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하여튼 주민자치가 중심이 된 그런 직접 민주주의를 이제 중심으로 하고 경제에서도 이제 순환하는 그 동기일체 순환 경제라는 표현도 썼습니다만은 정부당에서 돈은 돌아야 되는 거죠. 한 사람에게 이게 독점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경제 구조를 이제 그리고 일하지 않고 그런 불로소득에 대해서 더 많은 어떤 이 불로소득이 제대로 이제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아무튼 이제 이런 그리고 그게 이제 지역이 중심이 된 지역 자립의 경제. 지금의 경제는 시장이 거의 다 이제 지금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시장이 가장 많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국가가 이제 조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이런 그래서 20세기의 경제는 시장이냐 국가냐 가지고 서로 이제 싸워왔던 게 이제 뭐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경제의 또 다른 주체는 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주체가 있는 거거든요. 이 민이라고 하는 민간.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이 민간이라고 하는 영역은 결국 이제 지역 안에서 조그마한 이제 이런 골목 상권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너무 약한. 그래서 이 지역 경제가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지역 자립의 경제학 이런 이제 틀에서 경제에 대한 새로운 이게 이제 아까 그 주민자치 정치랑 사실 맞물리는 그렇게 할 때 진짜 이제 수도권 중심에 너무 수도권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좀 분산이 될 수 있고 말 그대로 균형 경제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 청무당의 비전에서도 이제 소락하나마 제시가 됐던 것이고 그게 김재환 선생이 와서 이제 생명과 자치라는 책에서 생태 정치학자인 문순홍 박사가 이제 질문하고 김재환 선생님이 이제 답변하는 그 과정에서 그 청무당에 내놓은 그 비전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한 걸음 더 발전된 논의들을 하고 있어요. 생명과 자치라는 그 책에서. 그리고 그 책이 이제 그 다시 생명학이라고 하는 책으로 약간 보완돼서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그 개벽과 생명운동이라고 하는 그 문건, 천도교 대교당에서 그 4시간 반 동안 했다고 하는 그 문건에 또 이제 그 제가
지난주에 조금 소개를 드렸죠. 그러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생명과 자치에서 좀 더 발전하고 또 생명학이라는 책에서 또 뭐 조금 이렇게 발전이 돼가지고 그래도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거에 주목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통일 관련해서 이렇게 이 운동하시는 분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늘 좀 제가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동학의 후학으로서 우리 동학 선배들이, 청우당의 선배들이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다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미 7, 80년 전에 했던 건데 지금의 수준은 아직도 그냥 미국을 따라가자고 하는 그런 어떤 정도의 이 논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저로서는 이제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했듯이 동학 사상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이론을 정밀하게 정립하고 실천적 담론으로 체계화하는 데는 미진한 부분이 많다. 이런 동학의 훌륭한 사상을 어떻게 오늘날의 위기에 대한 대안적 담론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연구 과제가 바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서서 생명의 원리에 맞는 새로운 통일국가의 그런 어떤 체제를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방 공간에서 청우당이 내놓은 비전, 장일순, 김지하의 생명학을 더 갈고 닦아서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새로운 정치 경제의 방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나아가서 노동과 복지, 생태와 여성, 산업, 특히 농촌을 어떻게 생태적이고 민주적인 지역 공동체로 만들 것인지, 에너지와 먹거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문명적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통일국가의 미래 정사진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이쪽 동학계, 그래도 동학의 정신을 개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저는 과제라고 생각이 돼요. 이상하게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뭔가 빚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동학 진영에서는 어떠한 교육기관도 직접 운영하고 있지 못해요. 저희가 살펴봤듯이 1910년대, 20년대만 해도 천도교에서 수십 개의 학교를 직접 운영했습니다. 고려대하고 동덕여대를 비롯해서요. 근데 이제 그 다 뺏기고 지금은 초등학교 하나도 없어요. 물론 천도교인이 운영하는 부산에 이제 이 고등학교가 하나 있고 또 부산예술대학. 근데 그거는 이제 천도교인이 운영하는 거지 천도교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천도교가 또는 어떤 동학의 조직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교육기관은 이제 없습니다. 물론 천도교 안에 조학대학원이라고 하는 이제 기관은 있는데 그 기관은 그냥 1년제 그냥 그건 전문 어떤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냥 1년짜리 그런 동학에 관심 있는 분에게 입문적인 뭐 그런 과정으로 이제 소개하는 거지. 1년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뭐 그런 어떤 그런 뭐랄까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그 조직을 진짜 대학원 대학 이제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원 대학으로 이제 좀 이렇게 승격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학의 계획의 꿈이 실현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신인간 양성인데 이 신인간 양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교육으로 이제 양성되는 거죠. 새로운 사회를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주체의 형성. 그런 주체의 형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부재야말로 저는 가장 뼈아픈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신인간 형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이 저는 지금 동학 재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압축하면은 하나는 연구고, 하나는 교육이고, 또 하나는 실천, 요렇게 요약이 되겠죠. 이 세 영역에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학 사상 자체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과, 그런, 이 학문적인 어떤 그런 굉장히 높은 그런, 이 평가를 받고 있지만은 이것이, 이제 구체화될 때는 이제 이런 세 영역에서 이제 구체화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미진한 점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수은이 깨달아 밝히고자 했던 그 동학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시대 속에서 동학이 재해석된 그 과정들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생태적 위기와 정신적 위기, 그리고 더 심해지는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남북 문제 등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실천적 과제에 충실히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또 실력을 갖춘 그런 신인간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다면 다시개배의 신문명을 이 땅에 구현할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수은 선생의 탄신 200주년을 맞아 선생의 시를 하나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수은 선생은 경주 용담의 물이 흘러 네 바다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다음과 같이 시를 읊었습니다. 용담수류 사해원 구악춘회 일세화, 용담의 물이 흐르니 네 바다의 근원이요 구미산에 봄이 오니 온 세상이 꽃이로다. 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